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쟁이 박태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차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여유롭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최근에 만남했었던 분들이 저한테 좀 궁금해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한테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유튜브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하고 싶어서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반대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갈증도 느끼셨던 것 같고 저 또한 되게 답답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눈 가리고 한다고 평생 모를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알게 될 텐데 뭔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함으로써 속에 병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일적으로 제가 득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거 이어서 다른 분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BM이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셨었는데 전 이것도 거의 즉답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물을 원래 중개하던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건물 관리도 하고 있는데 관리야 그렇다 치고 건물을 사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살 사람은 살 거고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지금 사겠다고 검토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거래만을 위해서 중개를 하는 사람이랑은 분명히 매출 차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그건 저한테는 중개로서 큰 의미 있는 매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더 크고 좀 멀리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나이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이 자산시장이라는 최전방에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씬에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상단에 위치한 곳을 지향하고 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웬만한 이제 궁금증들이 해결되실 것 같은데 저는 당장에 이 수수료 몇천만 원 받으려고 건 바이 건으로 일하려는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거든요. 물론 그게 작은 돈이라서 내가 관심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큰 돈이지만 그것보다는 제 앞으로의 비전과 이런 철학을 지켜가면서 제 방향성을 올곧게 하는 게 저한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적으로도 저한테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든 사세요, 어떻게든 저한테 파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 업을 초반에 했던 때를 기억해보면 이 정도까지 정말 말리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나 뭔가 감정을 대입해서 이 사람의 자산을 진심으로 케어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지금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때가 훨씬 저의 매출이 좋았고 일하기가 편했고 심지어 그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그때 저를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누구나 좋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쓴소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방향성을 좀 다잡은 이후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살아오는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냥 대뜸 전화 오셔서 나 얼마 있고 어디 지역 이제 건물 살려고 알아보고 있다, 너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물건 좀 줘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로만 해서 물건 자료 보내라는 사람도 있었고 만나자는 사람도 있었고 만나자곤 하는데 그냥 사실 알고 보니까 그냥 물건 자료만 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제가 확신컨대 제가 증거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이제 경쟁 중개업체들에서 연락을 주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분 제가 당황시켜서 얻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러냐 어떻게 하고 제가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무언의 좀 견제를 줌으로써 다 차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제 화를 내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진성 고객분들이시라도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물건만 던져주고 물건 10개 쫙 깔아주고 여기서 골라보세요 이런 짓은 저는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중개사 분들이 강남에서도 그런 식으로 물건 10개, 20개, 100개 깔아주고 골라보세요 라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얘기하는 김에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은 저 일 안 해도 되니까 연락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일해서 몇천만 원 벌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비춰질지는 저는 100%는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뭔가 그렇게 너무 유하게만 보였다면은 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 최근에 만났던 분들은 막상 제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몰입을 해서 제가 되돌아 생각해보면은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제 생각을 적나라하게 얘기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 자산을 깎아내리는 것보단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비평을 한다는 게 썩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번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리하면은 부동산 업자분들 저한테 고객인 척 연락하지 마시고요. 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제 기분이 나쁘실 만한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저랑은 이제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연락 주시기 전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서울 아파트냐 서울 빌딩이냐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는 무조건 이제 아파트가 먼저다 라고 했고 지금도 변함없고, 빌딩으로 검토하시는 분들은 강남, 마포, 성수, 용산 요 정도의 주요 섹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의미 있는 투자가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을 검토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비교적 소액의 현금으로 뭔가 아파트 대신 나는 좀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 상대적으로 큰 수익률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랑은 좀 방향성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랑 맞는 분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평범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제 나이 또래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더 넓게 저보다 10살, 20살 더 많은 사람들도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제 시간과 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몇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저한테 제 철학이나 그런 신념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 반대의 생각이나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한테 이제 선뜻 다가오기 힘드실 거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그런 말을 사실 해주시는 분들이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도 그게 웬만하면 100번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계약 한두 개 하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물론 하면 좋죠. 당연히 돈 벌고 부자 되고 하는 거 좋은데 저한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경제적으로 봐도 저는 그 더 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단발성으로 몇천만 원 벌고 하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중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저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오는 걸 바라진 않아요. 저랑 되게 결이 맞고 좋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 거지. 저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평생 서로 도와가면서 윈윈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찾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저는 뭔가 인연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성장해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비록 제가 잘난 건 없고 앞으로 열심히 살 날이 정말 많이 남았지만 그 인생들을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전 어릴 때 좀 반면교사를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분들보다는 반면교사 삼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결핍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환경의 중요성도 굉장히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아직 젊지만 이 한정적인 하루하루를 단 하루라도 더 저랑 잘 맞고 좋은 분들하고 있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소규모의 저와 맞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예전 썸네일에서 2021년 1등, 2022년 1등, 2023년 3등이라고 썼나 2, 3등이라고 썼나? 이런 식으로 써놨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은근히 말씀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강남의 대형 중개법인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대형 중개법인 안에서 1등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말뿐이니까 뭔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월말마다 종호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영업조직이다 보니까 시상을 해요. 건수로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매출로 매기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 계약 1등 했고 2022년에 계약 1등 했고 2023년에는 제가 건물관리팀을 새로 런칭하면서 3등과 매출 2등이었나? 아니면 계약 2등과 매출 3등이었나?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댓글에서도 말씀 주신 거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를 약간 하락론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론자 아니고 저는 굳이 따지자면 상승론자가 맞습니다. 제가 운전 중이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제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한 만큼 지금 뭐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은 케이스도 많았고 적극적으로 제가 사라고 한 사례도 많았었고 최근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뭔가 지금 제 고객분들의 그런 자산 규모와 상황과 그런 게 안 맞아서 거래를 안 한 거지, 제가 올해 2024년에 제 고객분들한테 추천하는 건물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현장을 가서 결정을 하고 살려고 했는데 매도인분이 좀 말씀을 번복하고 조건을 바꾸셔서 안 됐었고, 하나는 이제 강남이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그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강남을 다들 선호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기회를 보고 강남 외 지역에 있는 조금 괜찮은 건물을 권해드렸었는데 그거는 뭐 생각이 다르셔서 진행을 안 하고 계시고, 근데 그 물건은 아직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물건이기도 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지역도 강남이긴 하지만 그 금액대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낮은 그런 지역이라서 검토하시다가 조금 자금적으로 무리가 돼서 진행을 안 하셨고,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타 중개업자들이나 유튜버 중개인들처럼 몇십 명 그렇게 고객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친한 고객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정말 가까운 분들을 뭐 연결받아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검토하시는 금액대의 풀이 크지 않아서 그것도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영상 찍는 김에 얘기를 해보면, 제가 여러 건물주분들을 만나고 자산가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해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투자 선택의 뭐 근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보면 생각보다 맹목적인 경우가 전 많다고 느꼈어요. 그게 제가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분명히 틀릴 수 있고, 제가 틀렸다고 하면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점검하고 검열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개진하는 만큼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강남 빌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논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돈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강남 빌딩으로 올 거다. 저는 어느 정도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강남 빌딩을 왜 파냐, 사는 사람만 있지,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제 서울 아파트가 오르니까 강남 빌딩도 뒤따라서 다 오를 거다,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 아파트가 오르면은 왜 빌딩이 올라야 될까요? 단순하게 그 대지 평당가를 놓고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꼬북 빌딩은 해봐야 뭐 60평에서 많게는 뭐 100평 내외인 경우가 많고, 아파트는 기본 몇천 평부터 시작을 하는 상품인데 그 규모의 경제와 가치평가 방식이 다른 상품을 놓고 다른 기준을 들이밀어서 가치 판단을 한다?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건물을 살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런 거 하나 두 개만 보고 이게 전부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는 귀찮아 하시는 게 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귀찮다라는 게 그 사람이 게을러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10 정도까지의 생각을 해야 이 생각이 완성이 된다 라고 하면 보통은 1에서 한 3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게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행동경제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검열을 하고 좀 고민해보고, 저 스스로도 되게 아파요. 제 생각과 생각이 만나서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이 솔직히 되게 바닥까지 그 마음이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내가 다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굉장히 여유에 있는 건가, 이런 아픈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이겨내고 단단해지고 나면은 또 다른 그 상위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제 역사를 겪었으니까 그 내용을 예상을 하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살짝의 느낌은 들지만서도 아무도 먼저 나서서 그거를 잘못했다고 바로 잡거나 역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배팅에 선 분들이 굉장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집 보면은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주고 스트리퍼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뭐 그냥 그런 기조가 만연했잖아요. 물론 제가 그 정도의 사태가 될 거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이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은 근거 없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야 이렇게 정보는 다 오픈되어 있고 뭐 매물도 호가도 시세도 다 열려 있지만 가치평가 기준도 다 비슷하지만 이 건물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어디 공시된 거라고는 등기랑 건축물 대장이랑 뭐 그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그 몇백억이라는 건물을 산 사람들을 근거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 이 부자들이 이걸 샀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그럼 나는 그보다 덜 부자니까 이렇게 따라 사면 되겠다 라는 그런 근거들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뭔가 구슬릴 때나 하는 말이지, 스스로한테 그런 논리로 뭔가 그때그때에 맞춰서 그런 유리한 이야기들로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면 그게 과연 평생의 투자 동안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말 못할 애물단지 같은 부동산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익도 안 나오고 재산세만 나오고 위반 건축물이어서 처치도 곤란하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당장에 뭔가 건물이 깎여 나가거나 평가 절하돼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애물단지 같은 건물을 산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좋은 투자 대안을 골랐다면 지금 그 가치가 얼마나 벌어졌을지, 그건 뭐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아파지시겠죠. 그러면 내가 10억에 샀으니까 10년 뒤에 나 10억이야, 나 돈 안 잃었어, 그래도 본전치긴 한 거야 라고 말하면은 그게 본전인가요? 저는 사람이 바뀌거나 발전을 할 때는 그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좀 제대로 직시하고 좀 아프게 반성하고 좀 아프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제가 강남 빌딩 시장에 관한 내용들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아해 주셨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는 좀 제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들과 대중적인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풀어냈다 보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그 대중적인 분들도 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시간 날 때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결이나 생각을 가지신 다른 분들은 제가 도움이 드릴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얘기해 봤는데요. 평소에 앉아서 찍었던 대본을 읽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운전하면서 당장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도 없고 좀 말도 약간 거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저랑 인연이 안 되셨으면 하는 분들한테는 꼭 한 번은 했어야 되는 말이고, 그리고 저랑 잘 맞는 분들한테는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확실히 대중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놈도 있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너무 불편하게만 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도였습니다.